토끼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토끼띠에게 오랫동안 숨어있던 도약의 셈이 터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지지부진해 고민되고 지출은 늘고 관계는 막히고 땀은 났는데 통장은 가벼워지며 특히 금전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던 토끼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집중해 주세요. 이번 달은 그런 막힌 관로에 시원한 물길이 뚫리는 전환점입니다. 행운 코드와 컬러를 손에 쥐면 1. 재물 인맥이 도미노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문가의 시점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번 이상 반복 시청하며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면 무의식에 더 깊이 새깁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 에너지를 부드럽게 증폭하니 집중이 어려워도 틀어두기만 하세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달 소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목표가 뇌에 각인되고 서로의 긍정 파장이 모여 실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토끼띠 특집과 재물운 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왼쪽 아래에 태그된 재물 기운 아이템도 확인해 보세요. 가볍게 활용할 수 있어 재물 흐름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분석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2025년 7월 토끼띠 운세의 핵심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달은 오랫동안 지하수처럼 숨어있던 기운이 땅 위로 솟구치는 시점이에요. 뜨거운 한낮, 볕 아래에서도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순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눈앞에 열릴 수 있답니다. 토끼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진동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일과 관계, 그리고 재물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봄부터 답보 상태였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재가동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토끼띠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순풍을 만날 수 있죠. 이번 달에는 마음속 레이더를 최대한 넓게 켜두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대화 속에도 재물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소소한 공지에도 귀인을 알아보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사년의 기운과 겹치면서 목과 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그런 이유로 시작은 작아 보여도 결과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은 을사년 중에서도 화기운이 갑작스레 상승하는 구간이라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을 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요. 더운 날씨 때문에 일부 사람은 의욕이 떨어지지만 토끼띠에게는 이 열기가 외려 추진력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토끼띠는 본래 민첩하고 세밀한 촉을 가진 띠라서 변화의 전조를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채는 재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결과를 뒤집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 소심하다고 느꼈던 분도 이번 달에는 거래처와 단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 직접 이득을 챙기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어요. 또한 운명의 복선을 제대로 읽으면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찾아옵니다. 작은 배려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그 사람이 귀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첫 주부터는 계획표를 한번 더 촘촘히 점검하고 가용 시간을 분 단위까지 세분화해 보세요. 체계적 관리가
운세 상승을 현실 결과로 바꿔줄 거예요. 첫째,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재물운은 들쑥날쑥한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체 궤적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월 초에는 기습적인 지출이 몰려와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알림이 잇따라 울리면서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계산과 작은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지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을 나누어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월 중반이 되면 그동안 잠재돼 있던 추가 수익 통로가 서서히 열립니다. 프리랜서는 단기 계약 문의가 늘어나고 직장인은 성과급이나 수당이 깜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또 이번 달에는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얻는데 큰 눈이 붙습니다. 집 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구형 카메라나 빈티지, 시계가 의외로 높은 값에 거래될 수 있으니 호텔 뷔페 예약 대신 온라인 중고 장터를 한번 순회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두 갈래로 나누어 안정 자산과 성장 자산을 균형 있게 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 재물 흐름을 조금 더 세밀히 뜯어볼까요? 월 초 복숭아처럼 달콤한 제안이 곳곳에서 속삭이지만 알고 보면 씨가 작아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신 월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투박한 제안이 의외의 황금 씨앗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포장이 화려하다고 좋은 기회가 아니고 다소 밋밋해 보여도 내용물이 충실하면 그게 진짜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작은 불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몇 개의 알트코인을 조금씩 담아두는 분산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자산관리사와 만남을 잡을 때는 월 중반 수요일 오후를 추천합니다. 목기운과 수기운이 조화를 이뤄 흐름이 유연해지거든요. 주식 투자자는 늘어나는 변동성에 대비해 손절가와 매수 목표가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성장주보다는 잠깐 쉬어가던 배당주 쪽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월말이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선물이나 상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탄다거나 동호회 모임에서 경품을 받는 식으로 덤이 붙을 수 있어요. 중장년층이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에도 숨은 기회가 있어요. 이달에는 을사년의 목기운이 강해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 조건을 조정하면 공실률이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방치했던 구옥이라도 페인트만 새로 칠하고 렌트 옵션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좋은 세입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층이라면 수천만 원의 전세 자금보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리츠 상품을 눈여겨보세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합쳐져서 붉은 나무 같은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드는 과정과 같으니 초기 금액이 작아도 꾸준히 모으면 마음 편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 연령 공통 팁을 드리면 이달에는 숫자 3과 8이 재물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 별칭을 38통장이라고 바꿔본다거나 현금용 비밀번호 4자리 중 앞자리 2개를 38로 설정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뇌에 긍정적 암시를 주고 결과적으로 소비 습관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건강운입니다. 여름 장마와 폭염이 엎치락뒤치락 이어지는 시기라서 몸속 수분과 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40대에서 80대까지는 특히 무릎과 허리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어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 바람을 쐰 뒤
바로 일어나 걸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돼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하루에 최소 2번은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시자 반대로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냉커피 대신 미지근한 둥글레차를 권합니다. 카페인이 급격히 혈압을 치솟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대, 30대 토끼띠는 과로와 야식으로 인한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먹는 치킨과 튀김류는 다음 날 눈 밑 다크서클과 소화불량을 동시에 불러오니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횟수를 제한해 보세요. 운동에 관해서는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적당히 내면 열이 피부 표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소결이 안정돼요. 다만 40대 이후라면 갑작스러운 고강도 러닝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 분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열대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방 안 조명을 주황 계열로 낮추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50대는 낱말 맞히기 퍼즐이나 소리 나는 낭독을 꾸준히 해보세요. 뇌 자극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70대 중반 이상이신 분은 청력 저하로 인해 TV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큰 소리는 오히려 청력을 더 빨리 마모시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달에는 귀 건강과 연결되는 신장 기운도 약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한편 20살부터 30살 사이 젊은 토끼들은 외모 관리에 신경 쓰다가 식사를 자주 거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끼니를 거르면 오히려 체지방 비율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저녁은 곤약밥이나 양배추 샐러드로 가볍게 잡아보세요. 이를 통해 체중은 유지하고 피로감도 줄이면서 무더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 고령자라면 장시간 TV 시청 대신 실내에서 가벼운 의자 체조를 반복하는 것이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리지 않고 밤잠의 질이 높아져요. 고령층에게 흔한 요통은 매트리스가 지나치게 푹신할 때 더 심해질 수 있죠. 이번 달에는 딱딱한 나무판 위에 얇은 요를 깔고 잠자리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기운을 낮추는 숫자는 4와 9예요. 특히 전화번호 뒷자리가 49로 끝난다면 부주의한 지출이나 사소한 분실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고 잠금 설정을 강화하세요. 또한 집 계약서나 대출 신청서에서 4, 9가 반복되면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뜻하지 않은 조항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우주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색깔로는 탁한 검정과 잿빛 회색이 이번 달 토끼띠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요. 쫀쫀한 초코색 티셔츠 또한 같은 계열이라서 중요한 미팅 날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밝은 회색이나 아이보리로 대체하면 기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숫자와 색깔 이야기를 좀 더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통장 번호 끝에 9가 반복되어 있다면 이번 달 불필요한 계좌, 이체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리 자동이체 일정을 조정하고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 두면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깔끔한 블랙 수트를 주력으로 입는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당일만큼은 연두색 타이를 매보세요. 타이를 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두 계열 젤펜으로 발표, 자료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적 컬러는 잠재의식을 자극해 발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행운의 숫자와 색깔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 흐름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수호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은 토끼띠의 잔잔한 지혜를 상징하고 8은 무한대 모양처럼 끝없이 확장하는 번영을 의미하죠. 3달째 답보 상태였던 프로젝트라면 3일 혹은 8일의 중간 점검 미팅을 잡아보세요. 흐름이 살짝 튕겨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맨 앞자리에 3, 8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색깔로는 세잎, 연두, 그리고 부드러운 코랄이 강력한 도약을 지원해 줍니다. 연두는 목 기운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코랄은 화 기운을 세련되게 다듬어 주어 두 기운의 밸런스를 안정시켜요. 예컨대 사무실 책상 위에 연두빛 다육이를 두고 코랄색 펜을 펜꽂이에 꽂아 두면 시가 자극을 통해 잠재의식이 꾸준히 긍정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직장 상사에게 받던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행운의 색깔을 활용한 풍수 인테리어 팁도 알려드릴게요. 연두는 목 기운이라서 싱싱한 새싹을 상징하고 코랄은 화기운 중에서도 사랑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원룸에서 살고 있다면 책상 우측 상단에 연두빛 메모 패드를 두고 좌측 하단에는 코랄색 머그컵을 놓아보세요. 눈이 자연스럽게 대각선을 스캔하면서 두 기운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차키에 코랄색 키링을 달면 이동 중에도 행운 기운이 끊기지 않습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서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신호등이 순탄하게 연결되는 작은 기적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2025년 7월에 행운을 가져다 줄 날짜 2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날짜는 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목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라 묵은 관행을 끊고 새 길을 여는 일에 탁월합니다. 직장인은 그동안 미뤄온 연봉 협상이나 부서 이동 요청을 올리면 상사에게 긍정적 답변을 끌어낼 확률이 높아요. 자영업자는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공개하기 좋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실행하면 화기운이 살짝 얹혀져서 추진력이 배가 됩니다. 이번 달 행운 날짜 활용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7월 9일 수요일에는 새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잡아두고 액션 플랜을 구체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팅 참석 인원에게 미리 3개 주제를 나누어 준비시키면 회의 효율이 2배로 뛰어 접착력 있는 팀워크가 형성됩니다. 또한 이날은 이메일 발송 운도 좋으니 투자 제안서나 이직 지원서도 오후 1시쯤 발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요일 특유의 중간 요일 에너지가 일과 주말의 긴장을 매끄럽게 이어주죠. 두 번째 날짜는 2025년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금기운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점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정리하고 결실을 확인하기에 제격이죠. 예를 들어 오래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손에 쥐거나 부동산 계약 잔금을 치르면 손실 위험이 적습니다. 또 이날은 새로운 팀원이나 파트너를 맞이하기에도 좋습니다. 금기운 특성상 서로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지분 구조를 약속하면 2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7월 28일 월요일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의 잔금을 오후 3시 안에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가동 없는 원샷 정리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행정 업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고령자분들은 이날 가족과 함께 금융자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워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중년 부부라면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넣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구겨지고
낡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을 담는 그릇인데 모서리가 해져 있으면 돈길이 틈을 다 빠져나가죠. 실제로 지갑만 바꿨을 뿐인데 충동구매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는 깨진 거울과 금이 간 거울입니다. 거울은 길을 반사하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데 금이 가면 복이 갈라져 흩어지기 쉽습니다. 혹시 안방 화장대 거울 한쪽이 쪼개져 있다면 이번 주말에 바로 교체하세요. 셋째는 영수증 더미와 사용기한 지난 보증서입니다. 이 종이들은 이미 써버린 돈의 에너지와 후회가 뒤섞여 공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서랍 깊숙이 박혀있는 오래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다 쓴 상품권 봉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이 산뜻해지고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정리 후에는 백지 통장이나 새 노트를 책상에 올려두고 앞으로 들어올 돈을 기록해 보세요. 빈 공간을 돈이 채워주는 빠른 순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물운 떨어뜨리는 물건을 치우는 구체적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구겨진 지갑을 폐기할 때는 지폐 한 장을 감사 인사와 함께 지갑 속에 넣어 묶어서 버리세요. 물건에게 감사하고 떠나보내면 빈자리에 더 좋은 지갑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깨진 거울은 신문지로 안전하게 감싼 뒤 바로 외부 쓰레기장으로 옮기되 집 안복도에 잠시라도 두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깨진 기가 실내에 머무를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영수증 더미는 일단 카드 내역과 비교해 주요. 지출 패턴을 확인한 다음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지출 패턴을 명확히 파악하면 과소비를 막아주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감사 노트를 놓고 오늘 받은 돈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적어보세요. 이것이 복을 부르는 공간 관리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로또 운세입니다. 이번 달 로또는 대박 한 방보다는 알토란 같은 중바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올인보다는 소소하게 즐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51년생 신묘생입니다. 지난 달까지 계속 같은 번호만 고집했다면 이번 달에는 번호 조합을 살짝 바꾸어 보세요. 특히 3, 8 그리고 자신의 출생 숫자를 섞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구입요일은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은 교통체증과 피로가 겹쳐 기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 63년생 개묘생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손주가 줬던 작은 숫자, 메모가 금빛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본 숫자나 어린 손주가 무심코 적어준 숫자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포함해 보세요. 또한 복권 판매점보다 편의점 신형 단말기가 행운 포인트예요. 세 번째 75년생 을묘생입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 속에서 번뜩인 직감이 중요해요. 회식 자리에서 농담 삼아 떠오른 번호가 실제로 적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공동구매는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87년생 정묘생입니다. 평소 게임 아이템 번호나 휴대폰 인증번호처럼 무심히 입력하는 숫자를 눈여겨보세요.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행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5년생 을묘생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히 만들어 볼게요. 교대 근무를 하는 분이라면 새벽 근무 시간에 잠깐씩 떠오르는 숫자를 바로 메모해 두세요. 몽롱한 상태에서 무의식이 올라오는 숫자가 오히려 행운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와 공동 구매를 할 때는 당첨금 수령, 기부 금액 및 개인 몫을 미리 약정 문서로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87년생 정묘생은 최근 게임에서 연속으로 보았던 아이템 번호와 생일 숫자를 섞은 조합이 강력합니다.
잠들기 전 무심히 스쳐가던 숫자가 꿈에서 다시 반복된다면 다음 날 바로 작은 금액으로 시도해 보세요. 중복 투자보다는 새로운 조합에 행운이 붙으니 이전 당첨 번호로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떠오른 숫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1년생, 63년생에게는 오히려 전통 방식으로 번호를 수동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손가락 끝으로 번호 용지를 꾹꾹 눌러 선택하면서 의식을 집중하면 매가 수치와 행운을 매칭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추가로 모든 토끼띠 공통 조언 한 가지를 드리면 평소 지인과 나누는 수다 속에서도 복권 번호 힌트가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던진 숫자 이야기, 그리고 강의실 칠판에 적힌 숫자를 메모했다가 당첨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됩니다. 이번 달 내내 숫자 안테나를 빳빳하게 세워두면 흩어져 있던 행운 신호가 하나둘 모여 퍼즐처럼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이번 달 운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회 포착 능력이 올라가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때 물만 잘 마셔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얼굴빛이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대인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몸과 공간, 그리고 마음을 모두 리프레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런 작은 실천이 대운을 부르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의 팁들을 생활에 잘 활용하시면 우주의 행운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과 재물 그리고 건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번 달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사람은 소망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잠재의식에 강하게 각인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와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거예요.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푸른 여름 기운과 어우러져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크고 힘찬 운세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한 달 보내세요. 감사합니다.